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온열 질환도 많고 코로나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독감도 또 함께 확산이 돼서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때 지난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7천여 명에 이르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대신 국정조사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해서 거짓말하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지난번에 이제 국토위원회의 전체 회의 때 그때 전문가들을 부르자라고 했을 때 증인 선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었던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이 의혹을 규명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서 노선을 확정 짓자는 거라서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내놓은 답변은 일단 거절이고요.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를 통해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열렸던 국토위에서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뭐 오락가락 해명을 장관이 내놨기 때문에 세밀한 검증을 하는데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상임위에서 하는 거나 국정조사에서 하는 거나 의원들이 나와서 누구 불러다 놓고 질문하는 거 똑같지 않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검증 대상과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검증 대상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임위원회라고 하면은 이제 소관 부처가 별도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이제 국토위원회 회의 때도 주로 국토부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고 국토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처가 단순히 이제 국토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양평군이라든지 뭐 하남시, 그렇습니다. 광주시, 하남시, 서울시 같은 여러 이제 지자체들도 이 강원도도 이해 당사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지자체를 일단 포함시켜야 되고, 아니 양평구청에서 원포인트로 승진한 안모 국장님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국정조사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게 되면 이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김한규 대변인은 꼼수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동안 거짓 해명, 말 바꾸기, 불투명한 자료 공개, 임의적인 자료 수정과 삭제로도 의혹이 가려지지 않으니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그런 잔머리가 통하겠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논란 핵심은 종점 변경을 누가 언제 왜 무슨 근거로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이 거론했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제안하긴 했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공식 철회,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이해충돌이라든지 이제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상면 일대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로 원희룡 장관의 제안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사실상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취해서 정부를 흔들고 총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해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뭐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KBS 1라디오 최경희 최강 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장관이 오락가락하는데 국회 정치권에서 여야가 노선 검증위를 구성하겠다는 거는 꼼수다. 전문가를 파견해서 노선 검증위를 구성한다고 한들 그게 여야 싸움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이 사과 안 하고 정치적 오물을 뿌렸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토부가 오물을 뿌린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도 얘기를 한 게 전제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거를 노선 검증이나 대안 노선이 무엇이 적절한가, 노선이 무엇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이거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위가 여야 모두의 책임이야라고 해서 책임을 소위 공동 책임으로 만드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은 행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시켜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부의 책임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소위 용역 업체들이 본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3월까지가 과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60일. 과업을 끝냈잖아요. 그런데 19억 원 잔금을 준공개를 내면서 잔금을 받는데 이게 미등록 공문서예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 19억 원을 받는데 공문서 수발 대장에 이 19억을 받게 되는 근거 서류가 미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C 분석 없이 과업을 끝냈다? 돈을 잔금만 19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정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BC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없이 본 타당성 조사를 끝냈다라는 것을 이거는 유례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검증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영환 충북지사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 그러니까 지난 14일인데요. 이때 이제 충북 지역에는 집중호우 비상 3단계가 내려져 있었는데 정작 상황을 총괄해야 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 지역에 있지 않았다. 서울에 머물렀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진희 민주당 충북도의원이 오늘 공개한 내용인데 김영환 지사의 수행 차량의 이제 이 행적을 추적을 해봤더니 충북도청사 출입 일지상으로 봤을 때 14일 오전 11시 46분에 일단 도청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2시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특강을 마치고 난 뒤에 원래는 오후 4시에 예정된 지역재해대책본부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를 도지사가 주관하지 않고 서울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재해대책본부 회의는 김 지사 대신에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주관을 했다는 건데 정작 그러면 김영환 지사는 어디로 갔느냐? 서울에 가서 이 전문가라고 이제 충북도청에서 이제 주장하는 2명의 기업인을 만나서 만찬을 갖고 그 뒤에 충북도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각은 오후 10시 51분 정문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4분 뒤인 11시 5분에 다시 정문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 머무른 밤 시간대는 14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것도 청사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시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에 실제로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소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길어야 10분이네요. 근데 문제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가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비상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주재했던 지역재해대책본부 회의 때 비상대응 2단계였던 거를 비상대응 3단계로 올렸습니다. 비상대응 3단계가 되면 이거는 충청북도의 풍수의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비상 3단계가 재난 대응의 최고 단계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도지사는 정 위치에 머물면서 재난 상황을 지휘해야 되는데 이때 정작 서울에 가서 이 관련 매뉴얼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북도 비서실은 도지사가 서울에 갔던 거는 충북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겸한 저녁 만찬이 선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도정 현안입니까? 그렇습니다. 14일 날 그 밤에 비가 그렇게 오고 있고 재난 3단계가 발령이 됐잖아요.
정의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도정 현안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를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14일 그 당일입니다.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청주 지역에 발령이 됐고요. 그리고 오후 5시 20분이 되면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이 시간에 도지사가 충청북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기업인 2명하고 만났을 때 혹시 충청북도의 이제 실무자들,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급이 배석을 해서 관련된 회의 내용을 적었느냐라고 봤더니 배석도 안 했어요. 정작 국가장급의 배석이 없이 도지사하고 기업인 2명만 따로 만찬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만찬 비용은 상대편,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도정과 관련된 자문을 받으면서 정작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밥값을 내느냐,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부정청탁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김영란법.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박진희 도의원 같은 경우는 28일에 미리 이제 그 도청 쪽에 문의를 해봤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들이 열흘 전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났는데 도지사께서 그날 밤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셔가지고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했던 게 확실히 생각이 났다. 회의 시간은 한 2-30분 정도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겁니다. 안 되잖아요. 도청에 들어간 시간하고 나온 시간 다 합쳐서 14분인데 무슨 2-30분간. 그렇습니다. 이건 뭐 타임머신 쓰시는 분인가? 정문 입출입이 14분이니까 아무리 그 도청 내에서의 이동 시간을 짧게 잡아도 한 10여 분 정도밖에 회의실에 머물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충청북도에서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1시경에 도착을 해서 6-7분 정도 호우 피해 및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청 측에서 3분 정도의 회의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3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취재진들이 곧바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회의나 재난 회의를 3분밖에 안 하냐라고 물었더니 도청 관계자는 이게 상황 점검 회의니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조만간 도지사가 계신 곳이 컨트롤 타워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된 게 아닌가.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울 도지사가 계신 그 식당, 기업인 2명과 기업인이 낸 돈으로 저녁 먹었던 그 자리가 충북 재난상황실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예, 이게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곧 그날 그 참사 현장에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명들이 좀 맞득치 않은 상황이고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상황인데, 다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좀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례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책임이 있는 걸로 밝혀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장, 행복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청장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징계 조치를 직접 할 수 없는 정무직이다 보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와 동시에 한 총리는 이제 나머지 인사들, 그러니까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그리고 당시 이제 충북 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해서 인사조치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인데, 지금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영환 도지, 그러니까 선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 도지사나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 쳤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받으셨어요. 그 골프 친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김영환 지사의 14일, 15일, 16일 날 그 발주했던 것도 그 자기네 그 김영환 지사 땅 진입하는 다리 앞에 있는 그 예방공사인데 수해 대책이라고 하면서 발주했던 것도 결제 없이 발주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담당 공무원 7급 공무원 직위해제 시키고 휴가 보냈어요. 지금까지 다 잘 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직위해제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튼 김영환 도지사나 청주시장에 대해서 왜 홍준표 대구시장만큼도 당에서 처분을 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골프 친 거보다 이게 훨씬 경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도 무척 궁금해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자필 편지를 보내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언 관련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변호사임을 둘러싸고 이 전 부지사하고 이제 부인 사이에 논란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지사의 아내인 백정화 씨가 MBC에 직접 자필 입장문을 보내서 검찰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에 석방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인데 백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딜의 내용을 보니까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혐의 내용을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전 부지사한테 유리하도록 진술을 해주기로 했다. 그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뇌물죄의 증거가 되고 있는 법인카드 이거를 이전 부지사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그 비서한테 준 걸로 진술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뇌물죄가 아니라 형량이 조금 더 가벼운 정치자금법으로 혐의를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 만기 시점이 이제 10월인데 그 이후로는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회유를 검찰이 했다고 백 씨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재명 대표한테 대북 송금 관련된 건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하도록 그런 일종의 이제 거래를 시도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아내인 백 씨의 주장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가족들이 면회를 갔을 때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이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울그룹에 대북 송금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해왔고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한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시 옥중 편지를 보내서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장을 번복한 상태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8월 초에 재판이 있으니까 본인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말씀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실은 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부서뜨리고 있다. 그 마음과 정신 상태가 부서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이빨도 3개인가 4개인가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 본인의 입장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가면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진술 그리고 본인의 주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명백히 플리바게닝이 불법입니다. 자백하면 죄를 감경해 줄게. 그게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되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마약입니다. 마약. 왜냐하면 마약이 워낙 점조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마약을 복용하고 투약하고 누구에게 샀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누가 윗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일부 감경해 주는 것이 관행상 남아있긴 한데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된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플리바게닝을 넘어서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주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인터뷰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